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여의도 돗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무슨 뭐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뭐 배워먹은 것이 이제 법률 아니겠습니까? 네. 배워먹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네. 배운 것이 이제 법률이고, 네. 판사도 했고, 이제 뭐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하고, 네. 지금도 거의 뭐 국회 들어가서 이제 법사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일종의 이제 소위 이 법률적,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예. 법적 사고 체계 뭐 이런 건데요. 를 대입을 해 보면 네네. 아무리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 8명, 9명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인 체계와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계와 메커니즘의 변론 종결일이 24일에서 27일로 네.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27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네. 또 선고기일이 3월 13일 전에 반드시 잡힐 것이고 네. 3월 10일 혹은 3월 13일 될 것이다. 네. 3월 10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맞아요. 뭐 이런 예측들. 또 하나는 증거법칙에 있어서 형사재판에 네. 일반의 법원에서 쓰는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증거법칙이 아닌 네. 헌법재판소 고유의 증거 기준을 증거법칙을 선언할 것이다. 거기에 의해서 17차 변론기일과 증인신문을 해서 증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놓고 보니까 네. 대략 헌재 재판관 분들은 네네. 인용의 결정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지 않으면 변론 종결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선고기일을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네. 어떤 그 사리적, 네. 합리적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헌재 재판관 분들하고 무슨 소통해서 뭐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아마도 절대 다수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한 분 정도 또는 두 분 정도의 다른 소수 의견을 뭐 갖고 있거나 뭐 표시는 안 했지만 네. 그런 심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나머지 이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재판관들이 그분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저는 뭐 어제 있었을 것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 소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네. 설득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아직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그렇고 네. 내일 마지막 이 투표를 할 때 네. 주문을 가지고 투표를 할 때 그걸 평결이라고 하죠. 네. 할 때까지도 혹시 있다면 혹시 네. 이론이 있다면 이견이 있다면 네. 그 재판관에 대한 설득. 그래서 이 탄핵 재판의 어떤 역사성 또 우리 헌법 수호성, 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네. 전원일치의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재판의 세 개의 재판이죠. 이 재판의 역사성을 봐서라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8대 0의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법적 사고 체계를 가져온 판사 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박범계 그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8대 0이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네. 다만 네. 제가 뭐 어디 빠져나갈 뭘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재판이 세계의 재판, 네. 정말 역사적 재판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네.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재판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만분지 1의 경우에 대한 걱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대법원에 네. 14명의 대법관이 계시죠. 네. 그중에 한 분인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3분이 전원합의체를 구성을 하고 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전합체 판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심 재판관이 있고 뭐 또 재판장이 다 있고 그런데요. 네.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보이지 않고 거의 뭐 13명 전원일치의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한 듯이 보여서 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연구관들을 통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해서 막상 선고 날짜를 잡고 선고 기일에 말 그대로 최종 서명을 판결문에 하는 단계에서 대법관이 모 대법관이 나 이의 있다.
네. 나는 의견이 다르다. 난 네. 소수 의견이다. 예. 그 소수 의견이고 현재 내 소수 의견을 판결문의 이유를 쓰기에는 내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나는 의견이 다르다. 네. 나에게 시간을 달라 해서 선고가 연기된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선고가 그냥 짤막하게 짧은 시간 안에 연기된 게 아니라 네. 몇 달을 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이 뒤집어진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 법조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만분의 경우라도 지금까지 대략 탄핵 인용과 관련된 네. 어떤 결정문을 연구관이 써와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평의를 현재까지 해왔는데 네. 가정에서요. 예. 해왔는데 내일 네. 아직까지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일 오전 9시나 10시에 네. 최종 판결문 결정문에 서명을 하고 한 전제로서의 판결 즉 최종 투표를 할 때에 나는 이견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만분지라도 있다면 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라고 초기에 그런 분위기를 사실 정리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말 네.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정말 우려되는 경우일수로서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네. 우려되는 그 말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보기에는, 혹여라도 지금 8분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두 분이, 그야말로 막판 뒤집기로, 내일 오전 11시 그 선고를 앞두고 오전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평결을 하실 때, 그때 나는 소수 의견이야라고 해서 판을 뒤집고 선고기일을 늦춘다면, 그러면 이거 난리 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한다면, 물론 이제, 이 법률가들은 늘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지만, 이 경우가 된다면 아마 우선 대한민국 기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식 외죠. 상식 외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난리 납니다, 기자들이. 제가 공개적으로 네.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처럼. 네네. 나머지 재판관들이 혹시 그러한 분위기를 일거에 정리를 하는. 그래서 순탄하게 선고가 네. 예정된 대로. 네. 하게끔 가는 것이 그럼.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방송사, 전 언론 모두가 내일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일 또 촛불 집회가 저녁 7시에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하루 종일 생방송을 전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위로 돌린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언론들이요. 카메라 기자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자, 꼼꼼히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 사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돼도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자유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이 5가지를 압축해 본다면 이 중에서 하나만 사유가 돼도 탄핵 인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가지 사유 전부에 대한 네. 5가지 사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큰 항목이죠. 네, 큰 항목. 카테고리로 잡혀가지고 네, 큰 네. 항목에 대한 판단이 아마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1시로 잡은 거는 아마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고 결정 이유를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12시가 다 됐을 무렵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이유 중에 이제 5가지 항목에 대한 차례대로의 판단들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법정 의견이라고 그래가지고 6명 이상을 확보한 네. 그것이 내일 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사유들을 쭉 읽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소수 의견이 있다면 또는 네. 별개 의견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네. 부분들을 보충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5가지 사유 중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밀 누설에 따른 국정농단 네. 행위가 있죠. 두 네. 번째는 이제 공무원 임명권을 네. 남용해서 네. 뭐 뭉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있고요. 세 네. 번째는 역시 재단 설립과 관련된 재산권 보장 침해 행위. 네. 재밌는 거는 이제 특검 수사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되고 예. 지금 기소 단계까지 왔는데 예. 이 부분은 참고 자료로는 제출돼 있으나 예. 헌재가 정식으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설치가 되기는 이제 이유 중에 얘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그 부분에 관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네. 강요죄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설치될 가능성이 있고 예. 네 번째는 이제 민간 기업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최순실로 하여금 이제 그렇습니다. 제공받게 하는 예. 뭐 이런 등등이 함께 거기 있는 거죠. 재단과 함께. 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침해, 세계일보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생명권 침해 혹은 세월호 7시간에 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이 부분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항목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항목에 하나만 해당해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판단, 1, 2, 3, 4 혹은 네. 1, 2, 3에 대한 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다 인정을 하고 네.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뭐 생명권 침해든 혹은 성실 직책 수행 의무 등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많은 법조 전문가들은 네.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논쟁이 아마 세월호 부분에 대한 논쟁이 가장 격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 그렇다고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앞부분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해당한다면 탄핵 사유를 면치 못하는데 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역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판단, 법정 의견의 판단, 6명 네. 이상의 판단 예. 또는 이거에 대한 소수 의견이 어떻게 있는가, 별개 의견이 어떻게 있는가 이 네. 부분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헌재 재판의 모든 자료들을 네. 정밀하게 읽어보고 판단한 네. 생각에는 생명권 부분은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부분은 예. 위반으로 볼 소지가 꽤 있다라는 정도. 제가 재판관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특검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다. 이 부분 계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지를 네. 좀 남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의 행적이 아직도 확인된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바로 그 부분. 네. 지금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명권 침해 부분은 네. 고의에 가까운, 즉 네. 고의로 일부러 우리 아이들을 희생하게 만들었다는 고의에 가까운 영역이고요. 네. 지금 우리 장현성 기자님이 말씀하시거나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네. 대통령으로서 그때 뭘 했느냐, 어디서 도대체 그렇죠. 예. 왜 이걸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했느냐, 예. 왜 대통령이 진두지휘해가지고 네. 총력을 모아서 예. 왜 구조하지 못했느냐, 예.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고의 영역보다는 약간은 중과실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후자 부분은 네. 인정될 가능성이 제가 재판관이라면 후자 예. 부분은 인정하지만 생명권 침해 부분은 아하. 고의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일부러 주겠단 말이냐, 예. 뭐 이런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법조적인 시각으로는 네. 이렇게 구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예민한 부분이니까 예. 이 부분은 아무튼
내일 결론에 한번 맡겨봐 주시죠. 네. 자,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분석을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네네.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이분이 박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법조인의 시각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임명권자가 중요합니까? 예민하고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 입에서 제가 뭐 명색이 법원 출신이고 네. 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고 또 재선하면서 주로 법사위 활동을 하고 지금 간사하는 입장 또 소추위원단의 일원인 입장에서 네. 소위 이 재판관의 성향 분석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는 언론이 할 수는 있지만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는데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으로 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세 가지를 놓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만약에 이제 오늘에 있어야 될 일이긴 한데요. 내일 탄핵 심판이 열리는 11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 하야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야 카드가 먼저 청와대에서 거듭거듭 부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야 카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확률은 몇 대단히 낮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판단한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있기 전에 선고되기 전에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고 네. 그 실행행위 즉 실행행위라는 건 뭐냐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행위죠. 네. 소위 이제 방 빼는 행위라고 네. 이제 뭐 세간에서 말씀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심판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청와대가 그런 법리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네. 한다면 네. 하야 카드는 고려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하야는 탄핵 결정을 받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연금 등 뭐 경우는 물론이고요. 네.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고 네. 또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서는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탄핵 심판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에 의해서 법적으로 움직일 네.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유죄의 판단과 파면 판단을 받는 파면 결정을 받는 것을 네. 피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네. 지금 물으신 것처럼 네. 말 그대로 밥 다 돼가지고 이제 밥 숟가락 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 뭐 재료가 어떠니 저떠느니 뭐 상을 뭐 아예 피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뭐 이게 농단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네. 헌법재판을 농단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농단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네. 제가 10일 선고의 가능성은 네. 13일로 하지 않고 10일로 보는 것은 네.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한 변수들이 있는 경우 네. 헌재로서는 다시 평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임 카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다시 평의를 열 수밖에 없고 네. 그랬을 때 우리 탄핵 결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하느냐 네.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을 최소한 2, 3일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네. 13일 선고가 아닌 13일은 이정미 재판관 마지막 임기일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10일 선고일이 유력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방금 드린 해석, 네. 즉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내더라도 헌재가 다시 평의를 해서 네. 고해야 된다. 지금 이것은 헌법재판을 농단하는 거고 네. 충분히 밥을 다 무르익어서 네. 지금 상을 차려가지고 숟가락을 뜨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상을 치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이 판단이 헌재의 판단의 중심에 서 있다면 네. 하야 카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개인적
이익. 물론 지금까지 그분이 뭐 좀 국민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행동을 해주신 적은 없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하루 사이에 그런 하야 카드를 쓴다면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멘붕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요, 최근에 특히 이제 종편, 보수적인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반반, 이를테면 특히 이제 요새는 문화방송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MBC 보도를 보면, 마치 탄핵을 찬성하고, 그리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반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측이 불복하면 그때 정치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통합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여전히 오늘 아침 조사까지도 76%가 되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좀 어떻게 보시고 이런 보도가 이를테면 탄핵 기각 집회 쪽 탄기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점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네. 국민이 둘로 나눠졌다. 이런 말씀들을 네. 하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8대2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물론, 소위 이제 친박 집회의 성격과 규모도 네. 진화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소위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샤이 보수, 네. 샤이한 보수.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네.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이 친박 집회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네.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가서 선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일부 언론, 극히 일부 언론이 그 규모와 성격에 대한 일종의 왜곡적인 그러한 네. 보도들을 해왔는데요. 네. 그럼으로써 대대적인 카톡 등을 포함한 네. 소위 이 친박 진영 내의 세력 내의 어떤 전파와 선동이 한 달째 지금 이어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국면은 75%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고 네. 탄핵 반대가 한 15% 정도에서 조금 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네. 그렇다면은 이 변화된 친박 집회의 성격상 네. 현재 나오는 탄핵 반대의 지표는 최대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샤이 보수는 없다, 숨기고 있는 보수는 없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고 네. 탄핵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의 어떤 규모나 성격도 과장돼서 네.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숨겨진 탄핵 반대 지표는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랬을 때에 현재 일부 보도입니다만은 네. 마치 나라가 네. 절반 5대5로 나눠졌다. 이런 보도들은 정말로 개탄스럽게 그지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리얼미터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찬성 76.9, 반대 20.3으로 나와 있다. 20%? 예, 네네. 이 나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8대2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도 이제 변화하겠죠. 이를테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남아 계시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30여 분. 네네. 그분들이 이제 빨리 탈당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이제 정치도 탄핵 이후에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격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팟짱은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촛불 집회가 끝나는 밤 10시가 될지 9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온종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함께 할 텐데요.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출연하시기로 하셨어요. 맞죠? 예, 출연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일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30초간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정말 엄중하고 위중한 국면입니다. 위대한 국민 1,400만 명에 가까운 연인원 우리 촛불 민심이 헌법재판소를 오늘날 선고까지 지정하는 이렇게 신속하고 중함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무겁게 진중하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탄핵 결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향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1+1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